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생각도 드는데 존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긴 네. 하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유사한 형태의 제가 더 가서 뵙고자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는 경우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인연을 맺게 된 저한테는 좀 선생님 같은 존재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더 먼저 표현하고 아주 사소한 끈이라도 좀 닿아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 이달락에서는 결국 두 가지 의미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연애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과 행복?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미스터 최와 선효유코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해보게 만든? 다음 문장 가볼까요? 네,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104쪽에 나온 내용이고요. 미스터 최, 당신이 서양 문화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서양 사람의 정신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마세요. 서양인의 합리 정신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스와 노를 명확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히 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예스와 노 사이에 끝없이 존재한다는 게 동양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인이 보면 동양인은 으스스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스와 노를 구별 못하는 후진국 사람들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논리로 잘라버리겠지요. 예스와 노를. 그런데 동양인은 처음부터 예스도 노도 없으니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문어발처럼 태어나게 다시 돋아나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사람들은 문어발처럼 돋아나오는 것과 사물을 잘라버리는 합리성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이 생겼습니다. 일본국이 바로 정신분열증 그 자체입니다. 개인이 정신분열증이라 국가도 당연히 정신분열증입니다. 미스터 최, 한국은 정신분열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유럽 문화를 깊이 아셔도 미스터 최는 불가사의한 미소를 잃지 마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채셔 고양이처럼 불가사의한 미소를 띠고 있어야 해요. 일본 사람들도 예매한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중간에 미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서 안면 신경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스터 최, 저는 지금 사람의 일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크기의 도시가 좋습니다. 그 도시의 광장에서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기, 어린아이, 젊은 남녀, 일에 지친 중년 여자, 페인트를 칠하는 남자, 저녁에 술집에 모이는 남자들, 온종일 길가에 앉아있는 할머니, 틀니를 끼워 쪼글쪼글한 입을 우물거리는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도시를 즐겨 여행합니다. 저녁에 묘지까지 구경하고 호텔에 돌아가면 흡사 일생을 마친 것처럼 피곤해요. 그런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대도시는 맹인이 만지는 코끼리 다리 같아요. 거기에는 분해된 인생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좀 많이 길게 읽었네요. 사실은 이 반 정도의 얘기랑 뒤에 반 정도의 얘기랑 약간 좀 틀린 얘기긴 한데 좀 욕심이 나가지고 이 부분이 다 너무 좋았는데 좀 또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해서 네. 예스와 노에 대해서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네.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양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랑 좀 시대가 좀 많이 지나긴 했잖아요. 네. 아,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내가 예스와 노를 선택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때 좀 민폐를 준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만들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문장이 문어발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태어나게 다시 돋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되게 유격 자체가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게 네. 동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봤을 때 관계에서 되게 그 유격이 되게 좀 촘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저만 그런가? 혹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관계들이 되게 좀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격 자체가 네. 텐션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저 궁금한 게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해가지고 아, 문어발처럼 다시 돋아난다는 게 저는 원래 잘라버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네. 잘라버린 자리에서 다시 돋아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다라는 얘기였던 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게 네. 원래 예스와 노로 구별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예스와 노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리고 그걸 계속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오히려 받아들였던 거는 예스와 노가 분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정도의 그냥 심플한 거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미덕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린 건데 네. 예전에는 관계를 엄청 중요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함에 있어서도 막 지금처럼 목소리를 못 내고 네. 뭐 참고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치면은 네. 그런 어떤 예스와 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현재는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나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예스랑 노를 하지 않으면은 네. 뭐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긴 한데 네. 내가 묵인하는 거에 대해서 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뭐 똑같이 야근을 해야 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민폐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면서 뭔가 미덕에 대한 인간상이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저 여기서 생각한 예스와 노의 그 네. 질문에 대한 게 저는 민폐를 끼치는 예스와 노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당연히 어떤 예스, 노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데 그래서 약간 질문의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예스와 노로 구분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예스와 노라고 대답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기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저는 말씀하신 예에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치만 아주 흔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뭐 먹으러 갈래요 했을 때 예스 노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맥락에서도 이 대목이 적용이 된다고는 결론적으로는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 예스와 노를 다 모두가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합리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합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왜 너는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 못해? 라고 누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닌데도 그렇게 예스와 노가 갈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맥락은 물론 조금 다른 거긴 하겠지만 예스와 노는 당연히 명확할 수 없어라는 거에 너무 많이 동의를 해서 저도 이 대목을 좋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는 이 대목도 결국엔 예스와 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예스와 노를 흉내내면서 이게 자기와 부딪혀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라고 사노요코는 보는 거에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